돈벌이가 달라지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연결과 확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역할. 데이터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네요. 그런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죠. 자, 빅데이터 하면 조성준 교수님 하면 빅데이터. 우리나라의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이십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이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조성준 교수님을 여기서 몇 차례 뵙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조성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있는 조성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빅데이터 말 듣기 시작한 지 우리 한 10년 넘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람들 다 단어만 알고 딴 건 아무것도 몰라. 야, 그거 빅데이터로 해. 야, 그거 빅데이터야. 맞아요. 나 이렇게 말만 하는데 그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빅데이터를 진짜로 활용을 해보거나 이걸 직업으로 갖거나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에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실생활에서도 활용하고 또 내 직업으로도 갖고 기업 담당자들은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렇죠. 인재 채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이 책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네. 자,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저는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쭉 그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자문을 하든가 산학협동을 하면서 기업에 있는 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또 자기의 업무는 아니에요, 딱히. 그러니까 원래 업무가 있어요, 다 뭐 인사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전공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컴공과나 통계학과나 산업공학과 이런 학생들이 이게 전공하니까 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또 뭐 음대생도 있고 미대생도 있고 네. 뭐 의대생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생기니까요. 그 이거가 우리 분야에서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내가 전문가한테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야 되지? 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쏟아져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일일이 하기 너무 힘들어. 일일이 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교수님은 빅데이터에 관심 가지신 게 언제부터세요? 20대? 30대? 유학 가서? 20대 때 제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그 지능을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심을 거냐라는 이슈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지식을 그대로 거기다 이렇게 적자. 예를 들면 고양이는 꼬리가 있다. 강아지도 꼬리가 있다. 그러면 둘 다 꼬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헷갈리겠다.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룰을 쓰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냥 고양이와 강아지를 한 100번씩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그냥 알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알지 않았냐. 어린애들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할 때 그냥 모습을 탁 보면 알지 뭐 그거를 얘가 뭐 코의 각도가 몇 도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도.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렇게 그냥 보여만 주자. 그러면 그 예제를 보고 그냥 깨닫게.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소위 머신러닝 어프로치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쪽 그 두 캠프가 막 싸우다가 머신러닝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이겼어요. 그러다가 또 머신러닝도 망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90년대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을 100장, 1000장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그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하려다만 그쵸. 머신러닝을 다시 꺼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파고도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율주행차도 결국 그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좌회전이구나. 이런 상황은 직진이구나. 이런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기반이냐 아니면 지식 기반이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나뉘었고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다가 네.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다. 그 빅데이터가 이 저기 디지털 그가 관계가 있는 거죠.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디지털 빅데이터가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센서들이 생기고 뭐 휴대폰이 생기고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이 사진 찍고 글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한몫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고 야 카페 멋있어 이런 거를 하니까 어느 카페가 뜨는지 어느 카페에 사람들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반드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네. 빅데이터가 그냥 필수품이죠. 그게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네. 그럼 그 원재료가 사야 돼요? 아니면 널려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갑자기 널려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인공위성 사진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웹사이트에 가면 그냥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내가 뭐 무슨 모 전자의 냉장고를 썼는데 이게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런 글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내가 긁어오면 돼요. 긁어만 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져오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돈을 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렸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그건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아닌데요. 거래소에 거래소에 그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서 네. 몇 주가 손이 얼마에 넘어갔다 하는 것들이 하루 종일 게 다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종목 이 뭐 수십 년치가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제가 구하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건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예를 거요? 들면 뭐 저에 대한 의료 정보? 의료 정보. 네. 네. 내가 한 달 전에 엑스레이 찍은 거는 저하고 저는 뭐 카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병원에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은 접근 불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회사 내 정보, 회사 내의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몇 도로 세팅했더니 품질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는 그 회사 안에만 있는 거죠. 네. 뭐 카카오톡에 홍길동이 조성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냈는지 그 내용은 카카오에만 있는 거죠. 그 회사 안에만 있고 그 뭐 딴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돈 주면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줘도 못 사는 거. 크게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럼 이 우리가 옛날에 디지털 세상이 아닐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거 좋아하나 마나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기업이. 바로 시장 조사를 했죠. 서베이. 그때 우리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베이.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에 보면 그거 우리 학생들이 알바 되게 많이 했어요. 알바 많이 하죠. 그거 10장씩 주고 주고 요거 뭐 답좀 해주면 뭐 볼펜을 드리면 그래 커피. 걔 그거 장당 15,000원 받는다고 예. 10,000원 받는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시죠? 그거. 예, 네. 예. 저기 어디 거지? 화장품 회사 거. 화장품 옛날에. 회사. 예. 뭐 일주일에 몇 번을 화장하세요?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다 물어봐. 뭐 지금 어떤 제품을 쓰세요? 뭐 불만은 뭐세요? 뭐 이런 거 물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계속 전화 오지 않았나요? 전화 오고 뭐 ARS로 오고 누구를 지지하세요? 051, 061 이런 전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받죠. 그 전화 같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올리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거 그렇죠. 냉장고 큰 돈 주고 샀는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올리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지금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나 어쨌든 돈벌이가 달라지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화장품 얘기하셨는데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왜 사는지 또 안 사는 사람은 또 왜 안 사는지 이걸 아는 회사하고 이번에 많이 팔렸어. 그래도 다음 달엔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그냥 그렇게 어떤 매출액만 보고 그러면 왜 경기가 나쁘다 그러잖아 대부분. 맞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경기가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 요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이 없어져서 화장품이 안 그치. 팔려요. 근데 옆에 회사는 뭐 잘 돼.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왜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재밌는 건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새로운 휴대폰 모델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배터리를 지난번보다 2배 길게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배터리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럼 잘 그럼 팔려야 이제 되지. 배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자 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배터리 얘기를 안 해요. 오호. 그럼 산 사람은 배터리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안 산 사람은 또 뭐 배터리 신경도 안 쓰. 그럼 배터리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아니면 배터리가 2배가 된 거를 모르나?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파악해서 예를 들면 광고를 바꾼다던가 저희가 2배 더 느렸어야 하는 거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디자인만 본다든가.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쪽에서 못 알아듣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제 식대로 전 잘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 아니니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길에서 떠들었잖아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데이터가 다 사람과 사람으로 거래되죠. 왜냐면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대학교 때는 어디 갖다 쓸 데가 친구들하고 없잖아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야 이거 뭐 썼더니 그렇죠. 좋더라 뭐 안 좋더라 입소문. 입소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위해서 설문지를 들고 뛰어댕겼다면 지금은 우리가 친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갔다가 어디 갔다가 디지털 세상에 어딘가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업로드하건 사진으로 맞습니다. 하건 텍스트로 하건 뭐 하던, 영상으로 하건 그러면 그거는 일일이 물어볼 일이 아니고 그걸 긁어오기 위한 기술들이 빅데이터를 맞습니다. 가공하고 어쩌고 하는 그거죠. 직업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오케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읽고 안 읽고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 휴대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충분히 1년간 읽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제품도 나올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빨리 광고를 바꿔서 배터리가 강력하다는 거를 빨리 전달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달했는데 그런데도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문제다 알아야 되는 거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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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각한 게 있다. 예. 그럼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거의 다 할까요? 네, 저는 인지는 다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회사에 누구를 이 일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면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럼 이게 제품 개발팀 보고 하라고 그래야 되나? 마케팅한테 시켜야 되나? 다 필요한 것 같긴 해. 다 관련이 있긴 다 있죠. 관련이 아니면 있어요. IT 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가져다가 좀 니들이 분석해봐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커리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지 내부에 전문가가 없다면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시켜야 되는지 팀 구성원이 되려면 저희 회사도 문제예요. 저희 NKYU도 어떠냐면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객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뭐 여기 와 있고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도 데이터 빅데이터 그 관련된 전문가가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조금 배웠어요. 요만큼 배워갖고 이제 그 IT 쪽에서 데이터를 주면 그거를 읽고 하면서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CEO로서 저는 언젠가는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났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 아실 것 같은데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여자 친구인데 저기에 있더라고요. 하이브. 네네네 BTS 하이브 예. 거기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여러 명이래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를 내부, 외부 할 거 없이 다 가져다가 정리하는 거.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 정리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고 할 때 탁탁 꺼내줄 수 있게. 그거. 그러니까 재료. 연봉이 엄청 높아. 그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각광받는 학과가 된 건 언제부터예요? 한 5년, 10년? 네, 5년 아주 뜨거워졌고요. 한 10년 전부터 네,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컴퓨터 공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 최소한도 부전공. 예. 그리고
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가나이즈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네, 딱 한번 만나셨으니까. 그렇게 그렇더라고. 네네. 예. 정리정돈. 그거.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죠. 그 맞아요. 데이터도. 예, 그거니까요. 그렇구나. 어쨌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어차피 뭐 지금 이제 얘기 나오기를 뭐 메타버스까지 가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 세상에 계속 쌓일 것이고 오히려 오프라인 그렇게 저도 하루 종일 생활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오늘만 볼게요. 오프라인에서 한 일이 밥 먹고 세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그러니까 아침 식사 집에서 하는 건 그런데 점심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어디 가서 카드 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식사도 디지타이즈 된 겁니다. 그렇게 됐네. 데이터화 된 거죠. 네. 아니 아침 식사도 어제 어디 가서 배민에서 배민에서 시킨 걸 시켜서 먹었으니까 드셨으면 데이터를 먹었네 내가. 맞습니다. 데이터를 만드신 거죠.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데이터를 먹으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냈네. 네. 점심도 데이터를 먹으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게 세수는 어떻게 했지? 세수는 그냥 했는데 그거 화장품 데이터였네. 그 데이터 아닌 게 하나도 없네요. 데이터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 길 가다가 붕어빵을 사 먹고 내가 1,000원짜리 낸 거만이 거의 유일하게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 끊어내기 연습했으면 좋겠다. 재밌네. 최소한 한 건은 좀 해보자. 그 한 건, 10,000원 들고 가서 데이터 끊고 내면서 막 기분 좋아요. 나 데이터 아니야. 데이터 이러고. 없을 거야. 진짜 데이터가 아닌 게 없다, 그죠? 그런데 또 그 만약에 와우. 어떤 우리가 뭐 빵집에 들어가서 10,000원을 내서 신나게 탁 나왔는데 CCTV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저분 매일 오시는 분 맨날 카드 결제하다 오늘은 왜 현금을 하셨지? 뭐 이제 이게 또 분석하면 근데 나올 수가 데이터에 있어요. 안 잡히는 걸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데이터를 내가 안 만들 수 있어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나의 숨쉬고 있는 존재.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휴대폰이 또 얘가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서교동에 위치 데이터. 위치 데이터를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서교동 와 있지? 아니, 우리 평소 아예 여기 안 오는 건데. 데이터 가져가라고 아예 시계도 그냥 시계도 애플워치 차고 다니잖아. 날 잡아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지금 막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으고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기획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잘 쓰느냐가 데이터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죠. 환금. 오케이. 저는 교수님이 쌀이라 그러더니 이제 또 금 됐어. 쌀. 아니 데이터는 쌀이고요. 네, 데이터는 쌀이야. 그 나중에 만들려는 게 금인 거죠. 금이다. 그냥 식재료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야죠. 그렇구나. 그 여기에 관련된 직업이 앞으로는 향후 미래 전망은 어때요? 더 저는 많아지는 데이터 거죠? 세상은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 네. 데이터 시작이지. 나는 앞으로, 무르익은 줄 알았더니 시작이에요.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요즘 뭐 전화도 다 녹취하잖아요. 누가? 누군가는 다 녹취하지 않습니까? 전화 다 녹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전화로 두 사람이 사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기록으로 디지털로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것조차도 그것도 카메라에 다 기록이 되고 제 차를 운전을 해도 차에 다 기록이 되고 제가 여기 온 것도 다 기록이 되고 남의 차가 또 내 차 앞 뒷공문에 다 기록하고 있고. 다 보면 그렇죠. 제가 뭐 길 건너면 또 딴 차들이 저를 다 찍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디지털로부터 뭐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날로그로 가는 거 내가 꾼 꿈? 뭐 이 정도가 데이터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네.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을 지금 기업에서는 다 기록하고 그렇죠. 네, 다 기록하고 또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네. 스스로도 그렇고 기업의 임원들도 그렇고 의사결정할 때 근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네.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해?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니 너 생각 말고 뭐 이게 좋다는 뭐 증거가 있어? 우리 계속 물증을 요구하거든요. 그 물증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내놓으면 진짜 한 30년 된 사람 촉보다 똑똑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의 어때요? 촉이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촉이 좋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데이터 분석했다는 얘기는 이제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 혼자 벽을 보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렇지. 뭔가를 냅니다. 뭐 옛날에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우리의 모든 성인군자들, 뭐 맹자, 공자 이 사람들이 뭐 데이터 분석했겠습니까?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예. 꿰뚫어 보는 거지. 그렇죠. 뭐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도 뭐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객관화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객관적인 객관적인 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뭐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다. 촉으로 말하는 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정말 수만 명의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잘 긁어오고 잘 가공하고 그거 하기 전에 또 기획도 잘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에 적용도 하고. 이 모든 데서 데이터 관련된 전문 직업들이 쭉 있을 쭉 텐데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좀 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네. 정리해놓고 그것도 굉장히 요즘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는 다 숫자에서 우리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간단했는데 이제는 뭐 이미지도 있죠. 뭐 텍스트도 있죠. 동영상도 있죠. 이거 굉장히 데이터가 양도 많고요. 관리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 그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엔지니어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만드는 사람. 그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얘기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다 싸잡아서 다 데이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다르죠. 그 안에 구역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준비된 데이터로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되죠. 예, 그리고 마치 셰프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점의 셰프.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 재료 만드는 주는 사람이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뭐 생선을 잡는 사람, 그다음에 마트까지 그걸 운반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 식재료 가져다가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서처라고 있는데요. 리서처. 예, 저 같은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레시피 개발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 기존에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렇게 한번 분석해봐. 그럼 이런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 뭐 등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법을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서처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통계나 컴공이나 상공과를 이제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 하는 게 좋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네, 완전 기술자.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 기술자 이런 유형이 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겠네요.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세월도 짧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엔지니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 기업마다. 리서처에 비해서 10배, 100배가 필요하죠. 분석할 게 많으니까. 예. 아, 여기 연봉도 높고 이거 되게 괜찮은 직종이겠다. 연봉이 굉장히 높죠. 그 지금 요즘은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예,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충분하지 않으면은 꼭 관련 학과를 나오고 석사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과 나온 사람도 이걸 따로 공부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에서는 자기가 뭐 수학을 전공했는데 석박사 과정을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런 분야로 또 할 수도 있고. 석박사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방법. 아니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왜 우리가 요리사도 그 요리학교 가서 이렇게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뭐 독학으로도 못할 건 없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독학으로 하기에는.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또 학사도 아니고 석사 정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석사는 기본이고. 기본이죠. 예, 박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석사 정도는 하는 게 취업하기나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대학에 이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리서처 이거 가르치는 석박사 과정이 있는 데가 많아요? 뭐 모든 대학에 거의 다 컴공과 통계학과는 있는데 컴공 네. 통계 상공에서 다 이걸 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야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분야들이 인기가 있죠, 요즘은.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쪽을 하는 거죠. 혹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한 직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문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과 일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꼭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기획자인데요. 다른 전공. 다른 전공이죠. 그래서 네. 영업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오케이. 나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어. 그 이 사람은 데이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원래는. 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분량이 안 나게 하면 좋겠다. 100개 중에 10개가 분량이다. 나 한 개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데이터를 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그 정도는 내가 약간의 이해는 해야 되는 거죠. 읽고 뭔지는 알아야 읽고 되니까. 뭔지는 알고 볼 수도 있어. 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애널리스트. 하고요. 영업 마케팅에도 애널리스트 많습니다. 뭐 지역별로 제품별로 어디서 몇 개 팔렸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은 뭐 엑셀을 좀 잘 다루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뭐 시각화도 좀 그림도 잘 그리고 오케이. 네, 그런 사람들이 애널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그 레벨까지 좀 더 공부를 해서 자기 현업이 있는데 약간의 부캐로 본캐는 자기 원래 일이 있는데 부캐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공부한 사람들 그럼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고도의 분석을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거는 전문가 불러서 시키면 돼요. 근데 그렇죠. 그 전문가 불러서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요. 그 프랑스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코스를 먹는 이유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찔리네. 왜 다 알죠. 뭔지 모르면 그 코스가 뒤에 졸라.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코스라는 거는 셰프가 맛있어하는 음식이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한 반은 맛있고 반은 맛없는 거죠. 내가 프랑스 음식점 가서 제대로 먹고 나오려면 가성비 높게 먹으려면 그 뒤에 있는 메뉴 100개 중에 한 50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는 못해도 이게 무슨 맛이고 재료는 뭐고 어떤 향이고 먹고 나면 뭐 몸이 좀 더워지는지 속이 풀리는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프랑스 음식점 가서 해장이 됩니까? 아니 근데 프랑스 사람도 해장할 거 아니에요. 뭘로 하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뭘 하지? 닭가슴살 뭐 무슨 닭고기 숲? 프랑스 사람 놀래나? 달팽이 숲으로 할래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장 음식이 다 있어요. 다만 모를 뿐. 우린 모를 뿐이죠. 다 있을 거야 분명히.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이태리 없지. 음식점에도 해장이 있고 어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어니언 숲, 오늘의 숲 뭐 이런 오늘의 숲. 그런 것만 먹고 역시 해장이 안 돼. 프랑스 요리는. 이게 맞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맞아요. 얼마 전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 마케팅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가 꽤 나오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근데 우리가 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누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면서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니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데이터라는 걸 알겠고 자기가 그냥 쓱 넘겼던 거 안에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 그러면서 막 저한테 요새 매일 뭐 찾아갖고 막 그래프해서 막 보내주거든요. 엄청 기특한 직원이죠. 그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로 지금 막 들어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어느 회사나 그런 분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술을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온 가족이 술을 먹고 음식점에 갔을 때 막내가 엄마 이 숲이 해장 숲이야라고 프랑스 음식점에서 막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걔는 어떻게 뭐 학원에 가서 좀 배웠어요. 프랑스 요리를. 그래? 그리고 온 가족이 먹었더니 속이 풀리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셰프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셰프는 엄마가 어젯밤에 술 마신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에서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 데이터를 맞아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인사이트로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술 먹었어.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비즈니스상에서.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데이터를 좀 배우면 그러면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죠. 요번에 NKY에서 몇 달 전에 그 교수님 강좌 개설한 과정도 사실은 그 각자 스마트 스토어를 하건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시건 네. 정말 그분들이 자영업하다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걸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아예 데이터를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왜 안 팔리지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교수님 네, 네. 그 영상 주신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사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길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왜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왜 좀 자기 남의 문제도 살짝 풀어줄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왜냐면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서 직업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럼 만약에 시리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싶다. 일단 내 문제라도 들여보고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이 책에 바로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이고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네. 그다음에 실제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사람과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자기가 직접 사업하면서 또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좀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키워야겠다. 네. 한번 내가 좀 해봐야겠다. 아, 그래서 저는 내가 커리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공, 상공, 뭐 통계과를 안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조금만 배워도 자기 분야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차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신 시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업 내 파워 데이터 유저로 본래의 주요 업무가 따로 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영역을 확장시키는 인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 그 영업에 마케팅 하신다는 네, 그분이 네. 딱 저거 아닌가요? 딱 요거예요. 딱 이거 그거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돈 주고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훌륭하죠. 본인이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NKY에서 하는 그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코칭 과정도 듣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느끼시죠? 네, 예, 예. 저한테 달라졌어요. 전에 안 봤던 걸 보게 보게 해줘요. 해주는 거죠. 그렇죠. NKY 학생들이 뭐 요즘에 연령대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과정이 팔린 거다라고 유추를 하더라고요. 예. 이전에는 왜 이렇게 잘 팔렸지? 이상한데 계속 고개만 들고 이상한데 그랬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랬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더 많이 더 많이 개설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되게 그거 하신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단 분석이에요. Why?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에는 그냥 묘사만 하죠. 더 팔렸어. 그렇죠. 덜 팔렸어. 근데 왜 덜 팔렸지? 왜 더 팔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보면은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이 책 엄청 친절해요. 요거는 일반인들은 요까지는 꼭 읽으십시오. 뭐 하고 싶은 사람, 더 관심 있는 사람은 2장을 꼭 읽으세요. 이걸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3장을 읽으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솔직하게 딱딱 장을 왜냐하면 나눠놨어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 다 읽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단 빅데이터 세상은 전에 교수님 첫 번째 책도 읽었었잖아요. 제가 쭉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랑 관련 없을까? 그래서 빅데이터 직무를 봤더니 직무? 네.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회사는 누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회사 상황에 맞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야 네, 누군가를 뽑는 거 맞습니다. 맞죠? 네. 그 CEO, HR 이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몇 명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누구는 기획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근데 데이터 엔지니어는 우리 내부적으로 꼭 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뭐 그런 사람은 외부에서 뭐 영입을 하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필요한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고 책임은 뭐다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마당에 빅데이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 빅데이터 전문가를 위한 지식서부터 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고 무슨 사용하느냐, 공부를 해야 웹크롤링 되는지. 기법 뭐 이거 다 몰라요? 저 이름만 알아요. 그거는 좀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수학과 통계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넷째 마당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빅데이터 취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취업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었는데, 만약에 빅데이터를 커리어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을 둘로 분류해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좀 우리 아들이 되게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할 것 같아. 그러면 20대다. 그러면 어떤 커리어 패스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에 있는데 3, 40대야. 근데 너무 필요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서 조언해 주실 예를 수 들면 있어요? 뭐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도 얼마든지 우선 전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전과가 요새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근데 왜 우리 때는 왜 안 해준 거예요?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지금은 막 바꾸고요. 복수 전공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때 음대 다니다가 네. 전과를 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됐어요. 그만두고 입학시험 새로 쳐서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게 되면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저는요, 되죠. 그 연세대학교 음대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유인희 교수님의 동양 철학 강의를 듣고 푹 빠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 제가 A+ 맞았잖아요. 썰을 샥 애들 한 장 쓸 때 나 2장 써내고 막 동양 철학을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나 정말 이거 머리빡도 아니고 대갈박이라 그랬잖아. 여기를 이렇게 두드려면 그냥 그 몇 년을 레슨을 받았고 갠실이 음대 간 게 미쳤지 무슨 철학과를 가냐고. 투자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죠. 그렇지. 음대를 가려면 그래갖고 제가 동양 철학은 투자 없이 갈 수 있는데. 그 뒤지게 맞고 그냥 내가 교양으로나 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대학 가서 수업을 듣는데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신문방송학을 해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음대 수업인 거예요. 음대를 들어가서 저 진짜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때 만약에 전과가 있었으면 저는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새 쉬워요? 그럼요. 전과도 죽겠네. 할 수 있고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뭐 투자 받으신 게 있으니까 전과하시면 안 되고 복수 전공 하셨으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삼복 전공한 친구도 있어요. 전공 3개. 그럼 사회 나와서 그거 다 인정해 주나? 전공 뭐 3개 한 그렇죠. 3개를 다. 뭐 하는 지가 사람도 뭐 있습니다. 뭔가 잘하면 3개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얼마든지 데이터 쪽을 올인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조금 해도 되고 부전공도 있고 복수전공도 있고. 그렇구나. 네. 이게 AI 쪽에서 보면 왜 AI 학습 그 설계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직업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학교 이거 뭐 아나운서를 AI로 만들면 아나운서 직업을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또 보면은 컴퓨터 쪽을 하지 않은 일반 인문학 쪽 하신 분들도 그쪽 직업으로 많이 해서 네네. 되게 성과가 나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같은 얘기입니다. AI나 빅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뭐를 만들면 그게 일부는 AI라고 불러요. 거의 하나잖아요. 빅데이터 AI 이렇게. 뭐 그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AI는 이제 그걸로 만들어낸 제품을 AI로 부르고 그거의 원료는 빅데이터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련 학과가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인문학 괜찮죠. 쪽도 괜찮죠. 예.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음악, 미술, 체육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요. 진짜? 그쪽은 정말 데이터화가 안 돼 있거든요. 아날로그로 많이 돼 있는데 그나마 체육은 제일 많이 진도가 나가 있어요. 체육이요? 체육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90분 동안 막 공 차고 22명이 뛰어다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전반 3분 5초 때 어디에 서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느냐가 다 기록됩니다. 이 옷 뒤에다가 조그만 센서를 달고 뛰면요. 그 90분 동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속도로 이동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음악 미술은 음악 미술도 사실 데이터가 얼마든지 많이 안 디지타이즈 되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연주도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I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 작곡은 지금 좀 하고 있죠. AI로. 맞아요. 네. 미술은? 미술도 그리죠. AI가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하면서 그래서 작곡가를 다니는 학생은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럼 작곡해야 되는 건가? 평생? 아, 선생님이 내가 쓴 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작곡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곡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우리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해줬어요.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그냥 회화가를 나오면 난 계속 이거 유화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직업의 세계는 다양하고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굉장히 다양하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데이터는 이거는 저는 어떤 전공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일부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영어 같아요. 영어. 영어. 우리가 영문과에서만 영어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죠. 어떻게 보면 성악과를 다니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노래도 영어 노래가 있을 뿐더러 나중에 자기가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영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게 연결과 확장이죠, 영어는. 그렇습니다. 예, 연결과 확장인데 저는 데이터도 그렇다고 봐요. 연결과 확장. 연결과 확장.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역할. 증폭기? 이게 음악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음악과 데이터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뮤직하우에 취업하면 되겠다. 되게 필요로 할 것 같네. 뮤직하우. 뮤직하우? 아세요? 몰라요. 뮤직하우로. 아유, 스타트업 투자 장난하는 게 맞았잖아요. 네. 혹시 그거 하는 건가요? 그 카피라이트 사고 파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 왜냐하면은 음악적인 식견이 있으면서 동시에 데이터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관련된 데서 음. 엄청나게 그리고요. 문제가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걸 공부하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네. 것들 가끔 해요. 유사한 소리를 주는 곡이 뭔가. 그러니까 여기 한 1억 곡 정도의 곡이 DB에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로. 내가 어떤 피아노의 어떤 멜로디를 좀 치고 이거랑 좀 비슷한 곡이 있어? 이제 들어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비슷한 걸 쓰면 안 되니까 좀 그거를 바꾼다든가 할 때도 쓸 수 있고 비슷한 곡을 찾기도 하고 또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도 이 가사와 비슷한 유사한 가사를 가진 곡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금 다 기억에 그래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모든 것이 다 큐레이션 추천 서비스가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뭐 하는 날. 그러니까 개인에게 개인 맞춤 추천을 해주려면 이게 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고 음악을. 또 그 사람이 들은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갖고 그래서 있어야 이제 되고. 그러네요. 미술 시장도 큐레이션과 추천과 요즘 NFT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콘텐츠가. 오케이. 진짜 많죠.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유튜브 틀어놓고 무슨 곡을 들을까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CD장을 정리했는데 오히려 또 반갑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이런 거 내가 좋아했었어. 이 곡 바로 이거. 10년 만에. 네. 내가 이거 좋아했었지. 또 틀어보고 역시 좋네. 이거는 딴 얘기인데 교수님은 음악 뭘로 들어요? CD로 들어요? CD로도 LP로 들어요? 듣고 스트리머로도 듣고요. LP는 졸업을 했습니다. 요새 다시 또 유행이라고 그러던데. 제 옛날에 대학교 때 샀던 LP를 안 버리고 여태 끌고 다니는 게 있긴 있어요. 몇 개. 요새 턴테이블 다시 팝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요. 진짜. 제 지인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네. 아들이 LP판 옛날 거를 5만 원 주고 사갖고 왔더래요. 아빠 이 가수 알아? 5만 원? 네, 5만 원. 이거 알아 그러더래요. 한숨을 팍 쉬었대 자기가. 왜? 내가 10년 전에 장당 100원에 500장을 팔아. 500장을 5만 원 주고 팔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거를 다시 5만 원에 5만 원에 사왔어. 다시 사갖고 왔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사더라고요. 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약간 레트로. 야,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와 되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예술 분야조차 이게 데이터와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모든 예술도 결국은 디지털 판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거래가 된다면 맞습니다. 이거 두 개를 잘 공부를 하면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공연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어떤 음악가가 어떤 공연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그거 분석을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예, 판매 패턴도 사실 다 다르고 예, 제가 잘 가는 공연장에 항상 이렇게 티켓을 사러 들어가 보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매번 패턴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싼 게 빨리 팔리는 공연이 있고 싼 게 빨리 팔리는 공연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하면 좋지 않겠나. 공연 기획자들 그거 맨날 고민인데 티켓 안 팔릴까 봐. 네, 먼저 공부하고 좀 조금만 더 잘 세팅해도 네. 기획을 잘해도 네. 뭐든지 데이터적 마인드를 갖고 기획을 하는 게 리스크를 많이 당연히 줄이겠네요. 그렇겠죠. 예. 아, 이거는 공부해놔도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러면 대학은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일반인이에요. 나 스마트 스토어 해. 유튜브에 그래서 내가 좀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그 오픈돼 있는 데이터 저장소들 되게 많잖아요. 뭐 네이버 데이터 랩도 있고 뭐 여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읽고 하는 거라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런 시리즌.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MKYU의 이제 그 강의를 수강을 NKYU 데이터 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들으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저 목마름은 해소가 됩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요새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 대학마다 왜 그 대학원도 오픈돼서 일반인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서울대학교는 어때요? 없죠.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배워? 없어요. MKYU밖에 없어요. 진짜 큰일 났네. 네, 굉장히 부담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큰일 났네.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생각해보면 그 대학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되죠. 네. 왜냐면 이게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가면서 새로운 직업, 새롭게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날 10년 전에 대학에서는 이걸 못 배우고 근데 지금 필요로는 해요. 제일 웃기는 게요. 컴공과 출신들.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40세 이상 된 컴공과 출신들은 AI를 몰라요. 너무 좋아. 이거 비밀인데요. 업계 비밀.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학생일 때는 AI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있긴 있었는데. 과목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런 거 오겠어? 막 딴 이런 사람 거, 들었구나. 그때 잘 나가던 거, 그 당대에 잘 나가던 거, 컴퓨터 네트워크, 뭐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다들 그런 거 전공했고 네. 인공지능은 아무도 안 봤죠. 근데 요즘 또 학생들은 AI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AI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컴공과 누가 다니면 엔지니어링 하라 그래요. 컴퓨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저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아이의 그 재능을 찾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보면 우리 애가 수학도 잘 풀고 책도 잘 읽고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하는 게 뭐냐? 예, 우리 애가 숫자를 좋아하냐, 아니면 수학을 좋아하냐, 글을 잘 쓰냐, 뭐 친구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문제 하나 붙잡고 끙끙거리는 걸 즐겨하느냐. 그거 다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직무 중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그 태어난 대로 그 결에 맞춰서 우리가 네. 그 전공을 하고 이 직무를 찾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사내 교육 또 기업 내에서 이런 교육을 사실은 지금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대에서 그런 교육들을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적극 참여하고 또 학원들도 참여해서 학원 같은 데 가서도 그쵸, 좀 배우시고, 배우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영업 마케팅이고 생산 쪽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요리사 되라는 게 아니라 프랑스 요리를 좀 백화점에 그 문화센터 가서 한 몇 주 배우면 기본은 알잖아요. 그 파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예, 그런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주문도 잘하고 셰프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국수 아까- 이름만 알아도요. 맞아요. 네,
아까 영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어도 뭐 다 뭐 네이티브처럼 해야 돼요. 나 필요한 그런 거 만큼만 아니죠. 하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죠? 그 많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영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필요한 만큼만 하면 필요한 되죠. 만큼 그리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오늘 더 잘하면 좋은 잘하면 거고.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냥 계속 연말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제 툴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에 있는 모든 기술을 내가 다 습득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이런 책을 읽는다던가 뭐 좋아요. 동영상을 본다든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쌓아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은 교수님이 쓰셨고 뒤에 이제 연구원, 연구원들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도 같이 했고. 자, 여러분 그 빅데이터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말만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빅데이터 궁금하면 책 한 번 읽어보면 대충 알게 될 것을 그걸 굳이 안 읽고 제목만 안 채로 10년 지나가요. 근데 제목만 알고 10년 지났는데 막상 기업에서 일을 하건 조그마한 사업을 하건 데이터만 조금만 더 읽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내 사업에 약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교수님 저랑 소입에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아닌 걸 하루 중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늘 데이터를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는 좀 교양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이건 내 직업으로 해야 돼.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 다 복수 전공이죠. 뭐 음악 하는데 데이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아직 20, 30대 내가 뭔가 공부 현장에 있는 분이라면 공부 현장에 있다면 뭔가 하나 더 하겠다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시면 미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막 죽었던 직업이 데이터를 합쳐서 콜라보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남.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저기다. 왜 죽었던 식빵 살려내는 그 저기 뭐지? 그 저 토스터. 뭐야 그거? 발뮤다. 그래 이거 발뮤다야. 죽었던 직업 막 살려내. 뭔가 딱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되게 독특하고 누군가 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작곡가 다닐 때 데이터를 했어야 돼. 데이터 컴포저 사이언티스트. 좋아할 뻔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빅데이터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또 교수님께서 너무나 솔직하게 요까지 이제 책이 두껍거든요. 요까지는 일반인님도 다 읽으세요. 이렇게 2부, 3부, 4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놓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일반인 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 일반인 기업에 계시는 분 전공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가이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데이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데이터는 어느 특정인들, 어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데이터 속에 살고 있고, 요즘 뭐 코로나 뭐 확진자 몇 명, 이거 다 데이터잖아요. 뭐 위중증 몇 명, 사망자 몇 명, 뭐 늘었다 줄었다. 지금 요즘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다 데이터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깊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럼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내시고 꼭 데이터에 대한 그 문맹이 아닌 그 데이터 맹을 탈피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 세계에 이거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든 뭐 해서 이런 분야에 조금씩 눈을 떠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빅데이터를 나오실 때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 저는 NKY에서 그 라이브로 오리엔테이션 빅데이터 강좌를 NKY에 만들었을 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막 인기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날 저녁에 그 기억나세요? 네, 이거? 막 올라가는 비 오듯이 올라가는 거 진짜 댓글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 10권을
나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0분께는 바로 이 빅데이터 이 책을 드리고요. 그 10분 중에서 한 분만 뽑겠습니다. 강자,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 이 책의 제목과 더불어 저 빅데이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한 줄을 더 써주세요. 그럼 그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NKY의 빅데이터 강좌도 하나 무료로 드려도 되죠? 제 것도 아닌데 교수님 건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건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제목 보이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보였다가 뒤집어 놓는 걸로 하고. 자,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빅데이터 커리어 완전 정복. 2. 빅데이터 커리어 비밀 노트. 3.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 4. 빅데이터 커리어 인사이트. 이 제목 잘 봐. 제목 이거 뭐가 돼도 다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갑자기 완전 정복 멋있는데요. 완전 정복 우리 괜찮은데? 옛날 생각도 나고. 완전 정복. 자, 여러분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또 이 빅데이터 강좌 NKYU 강좌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빅데이터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줄 써주시면, 또 더군다나 내가 왜 공부하고 싶은지도 더 이렇게 써주시면 당첨될 확률은 높아지겠습니다. 한 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